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듀얼의 칼날에 진격의 거인 에렌 예거가 들어간다면 어땠을 때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에렌이 기칼 세간에서 깨어나 기억을 잃은 상태로 기살대원이 되고 하연올 루이와 하연이 렘무를 퇴치하는 것까지 준비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건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렘무를 퇴치하고 나자 에렌은 거인 모드를 해제했고 큐어로는 열차도 중요한 자원인데 이게 다 박살나버려서 어떡하냐며 살짝 당황했죠. 에렌은 자신이 너무 과격하게 날뛰었나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어쨌든 열차와 융합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열차를 박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큐어로는 근처에 엄청난 기기를 가진 인물이 있다는 걸 알았고 에렌에게 혹시 당장이라도 다시 거인으로 변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죠. 그러자 에렌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고 물었고 큐어로는 그럼 너는 최대한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내가 밀린다 싶으면 날 놔두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에렌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큐어로는 너는 귀할 때 인류의 희망이 될지도 모르는 사내이니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위급한 상황일 땐 도망을 가라고 했죠. 에렌은 갑자기 분위기 이상하게 왜 그러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그 순간 저 멀리에서부터 아카자가 순식간에 뛰어와 에렌을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에렌은 순간 반응을 못했는데 큐어로가 화염의호흡으로 그 공격을 맞받아쳤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었죠. 큐어로는 어째서 이 아이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아카자는 내 메인 싸움에 방해가 될 만한 약한 녀석을 먼저 없애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큐어로는 이건 너와 나의 1대1 싸움이라며 나만 상대하라고 엄청난 투기를 내리쳤고 아카자는 오랜만에 강한 녀석과 붙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죠. 그렇게 큐조와 아카자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에렌은 그 싸움을 지켜보며 자신의 검술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라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처음엔 큐로가 공격을 마구 퍼부어서 아카자를 밀어내는 데 했지만 아카자는 재생력이 뛰어났기에 그 공격을 전부 다 회복해버렸고 혈기술 파괴살 낮춤을 시전하자 큐로의 공격 방향이 향해 더욱 압박할 수 있었죠. 큐로는 아카자와 싸우면서 아카자가 싸움을 즐기기 위해 어느 정도 자신을 봐주고 있다는 걸 내심 알고 있었고 에렌에게 아까 자신이 한 말 잊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카자가 큐로에게 너의 실력은 참 아까운데 너도 오니가 되는 것은 어떻게냐 물었고 큐어로는 절대로 오니가 되는 일은 없다고 했죠. 아카야는 그렇게 체면만 중요시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라며 오니는 애초에 웬만한 상처쯤은 회복해버릴 수 있고 인간일 때보다 훨씬 더 강한 힘, 이론상 불로불사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 옛날부터 인간들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삶을 꿈꿔오지 않았냐며 오니야말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 인류는 지금껏 수없이 전쟁을 해왔지만 오니를 하나로 통솔할 수 있는 그분의 힘이라면 전쟁 같은 것도 나지 않는다고 했죠. 큐어로는 하지만 결국에 오니의 주식은 바로 인간이지 않느냐며 선량한 인간들을 먹어치우는 너희들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며 다시 화염의 호흡을 지원했습니다. 아카야는 거참 꽉 막힌 멍청이로구나. 뭐 내 녀석을 반쯤 죽여다가 그분께 데려가주지. 그러면 그분께서 널 설득해 주실 거다 라고 했죠. 큐어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라고 하며 화염의 호흡 5위 연옥을 시전해 아카자에 퍼붓었고 아카자는 파괴사 공격으로 큐조로의 연옥을 맞받아쳐 상쇄시켜버렸습니다. 큐조로는 자신의 최강의 기술조차 막혔다는 것에 더 이상 이 오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 곧바로 에렌에게 도망쳐! 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에렌은 자신의 동료를 두고 도망치는 비겁한 짓 따위는 하지 않는다며 아카자를 향해 뛰어가 공격을 했습니다. 아카자는 별 볼 일 없는 에렌 공격에 시시하다며 툭 쳐버렸고 에렌은 땅바닥에 널브러졌죠. 아카야는 큐로에게 자, 이쯤 했으면 인간과 오니의 실력 차이를 알았겠지? 이제 나랑 함께 가자 라고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카자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고 엄청난 갱응과 함께 쓰러져 있던 에렌이 거인화가 된 것을 보게 되었죠. 아카야는 저 괴물은 도대체 뭐지? 라며 당황했고 큐로는 저 녀석이 인류의 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렌은 곧바로 쿵쾅거리며 뛰어와 아카자의 주먹을 내질렀는데 아카자는 파괴살 낮춤을 활용해 에렌의 투기를 읽어 공격 방향을 예측했고 공격을 쉽게 피해버렸죠. 아카야는 덩치만 컸지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하며 에렌을 상대로 파괴살 공격을 퍼붓었고 에렌은 그 파워에 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카야는 재밌는 녀석이었지만 기술이 없으면 그리 위협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바닥에 착지를 했는데 에렌은 다시 일어나 격투 자세를 잡았죠.
아카는 또 해보자는 거냐? 라고 하며 에렌에게 뛰어들었는데 이번에는 에렌의 움직임이 아까와는 달랐고 마치 한 명의 거대한 무술가를 상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렌은 아카자에게 몇 대 맞고 나자 자신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어떤 자세가 떠올랐고 그걸 활용해 아카자를 상대하기 시작했죠. 아카자는 자신의 강력한 파괴살이 에렌을 박살내도 다시 연기와 함께 재생되어 있는 상황에 당황했고 이어서 날아오는 에렌의 공격을 맞고 튕겨나가 바위산에 부딪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카자는 분명 가드를 했음에도 온몸의 뼈가 부러져 버렸다는 걸 알고 다시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에렌은 아카자의 앞으로 와 주먹으로 연타를 했고 아카자는 도저히 그 거대한 주먹으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었죠. 아카자는 이미 온몸이 너덜너덜하게 되어버렸고 에렌은 그런 아카자를 한 손에 움켜잡고서 잠시 동안 멈춰서 있었고 큐어는 그 녀석은 일륜도로 목을 베어야 하니 그대로 있으라고 하며 에렌 있는 쪽으로 뛰어가려고 했는데 에렌은 아카자를 힘차게 어디론가 던져버렸습니다. 아카자는 저 멀리로 날아가 땅에 처박혀버렸는데 저런 괴물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이야말로 도망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해 그대로 도망을 쳤죠. 거인화가 해제된 에렌, 큐어는 그 녀석의 목을 베어버렸어야 했는데 라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그래도 에렌 덕분에 4년3의 오니를 이길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어느 날 밤 에렌은 인간의 도시를 빠져나와 무한열차의 싸움이 있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되었죠. 그때 오는데 꽤 시간이 걸렸잖아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4년3 아카자가 있었습니다. 에렌은 귀살대의 눈을 피해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았거든 이라고 말했고 아카자는 자신을 따라오라며 손짓을 했죠. 그렇게 에렌은 아카자를 따라가게 되었고 아카자가 걸음을 멈춘 곳에는 거대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에렌은 살짝 긴장하며 그곳에 들어왔고 그곳에는 네가 아카자가 말했던 그 괴물인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말이야 라고 하며 무장이 등장했죠. 에렌은 저번에 아카자가 큐로에게 오니 제안을 했을 때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오니들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 아카자를 죽이지 않고 무장과의 접촉을 알선해달라고 제안을 했던 거였습니다. 에렌은 나는 인간이지만 거인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아직 이 세계에서는 인간의 편도 아니고 오니의 편도 아니야. 그러니 오니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다 라고 했죠. 무장은 어쨌든 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찾아오다니 배짱 하나는 두둑하구나 라고 하며 무장이 가진 오니의 입장을 에렌에게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먼 옛날부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동족 상잔을 하며 살아왔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전쟁의 규모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인간끼리의 싸움은 한쪽이 이긴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고 또다시 복수의 칼날을 간 다른 쪽의 세력들이 튀어나와 전쟁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오니들은 내 세포가 심어져 있어 그들의 생각을 전부 읽을 수도 있기에 오니가 세상의 주인이 되면 전쟁은 끝이 난다고 했죠. 에렌은 오니도 자식을 낳을 수 있냐고 물었고 무자는 물론 오니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기존의 인간들이 오니가 되는 건데 오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죽지 않으니 자신에게 선별된 오니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쭉 살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에렌은 그렇다면 식량 문제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오니는 인간을 먹는다고 했는데 결국 인간이 없어지면 너희도 먹을 게 없지 않느냐고 했죠. 무자는 그래서 오니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지만 오니들의 숫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인간들의 숫자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에렌은 인간들의 숫자를 어떻게 통제할 셈이냐고 묻자 무자는 인간들이 지금 돼지나 닭을 사육장에서 키우는 것처럼 우리 오니들도 인간들을 한 곳에 살게 사육하면 된다고 했죠. 에렌은 어떻게 인간을 가축 취급할 수 있느냐고 이를 부득 깔았지만 무자는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지 않느냐며 오히려 인간들의 세상을 계속해서 놔둔다면 인간들은 전 세계에 있는 생태계만 파괴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다른 종의 터전을 파괴하고 잡아먹고 사육해도 되지만 인간은 그렇게 당하면 안 된다는 편향적인 논리를 펼치는 거냐며 되물었고 결국 이 지구를 위해서라도 인간의 숫자를 통제하는 오니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에렌은 무잔의 그 말을 듣고서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었는데 애초에 인간들이 최상의 포식자라고 생각해 모든 걸 다 해도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펼쳐왔었기에 그 논리 그대로 인간보다 뛰어난 포식자인 오니라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인간도 그들에게 똑같이 당해도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의 왕을 중심으로 모든 게 통제되는 사회 그렇게 된다면 오니끼리는 서로 전쟁할 일도 없게 된다 라는 생각이 들자 에렌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죠. 자신은 이전에도 이런 류의 고민을 해왔었다는 게 어렴풋이 느껴졌고 에렌은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의 펄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거인에게 잡아먹히던 기억,
자신의 친구들이 거인에게 잡아먹히던 기억, 세상에 갇힌 채로 살아가는 것 같은 굴욕감들, 그리고 영원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끼리의 증오의 연쇄. 에렌은 무자에게 결국 넌 평화를 위해 모두의 자유를 뺀다는 소리 아닌가? 라고 물었고, 무자는 어리석은 녀석들이 자유를 얻는다면 그건 사회를 더욱 혼란하게 할 뿐이라며, 이 사회는 가장 강력한 힘과 명석한 두뇌를 가진 한 존재가 통제해야 평화롭다고 했습니다. 에렌은 개소리하지만 결국 내 녀석의 이상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살아간 녀석들이 자유 없이 살아가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반발했죠. 무자는 뭐 내 녀석이 내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인간들은 하나의 도시에 몰려있고 그 이의 땅은 모두 온이들의 영역이 되었다. 네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걸 막을 순 없어 라고 했습니다. 에렌은 내가 이 세계를 문명 이전의 사회로 되돌려놔주지 라고 눈빛을 번뜩였고, 무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촉수를 뻗어 에렌을 공개했죠. 그런데 그 순간 에렌은 미리 거인화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거인의 모습으로 변했고, 그대로 무자를 향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일 코쿠시보가 다레옵 검술로 에렌의 주먹을 막아냈고, 이후 상위 도마의 얼음 혈기술이 에렌의 몸을 얼려버리기 시작했죠. 부자는 씩 웃으며 아무리 네가 그런 괴물이라고 해도 상현의 오이들이 전부 모여있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물었습니다. 에렌은 기대해라, 내가 아주 재밌는 걸 보여줄 테니까 말이야 라고 하며 고요를 했고, 그 얼음들을 전부 깨부순 뒤 상현들에게 공격을 벗었죠. 하지만 상현들은 재생력이 다들 뛰어났기에 일륜도가 없는 에렌의 공격에 소멸할 리가 없었고, 사방에서 포고서에는 그들의 공격은 에렌을 매우 귀찮게 했습니다. 상현육 다키를 털어나면은 계속해서 귀찮게 몸을 베어냈고, 상현호 교포는 무의미한 마주침을 싸댔죠. 하지만 상현사 조합부탱이 소환한 거대한 몽룡들의 박치기는 에렌을 뒤로 밀려나게 할 정도의 파워, 거기에 아카자 역시 파괴사 공격으로 에렌의 중심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상현이 도움하는 혈기술로 에렌과 비슷한 크기의 얼음 보살을 소환해 에렌을 공격했고, 더군다나 상현이 코쿠시보의 공격은 더 까다로웠는데, 코쿠시보는 냅신 3개가 있었기에 에렌의 신체 구조를 파악, 목의 뒷부분을 공격해야 한다는 거 알아버려 목 뒷부분을 계속 노렸죠. 에렌은 이런 식으로 계속 다다일로 싸우다 보면 거인화가 풀려버린 순간 자신은 죽임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작전상 후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깁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징계의 거인에서 다루었던 비슷한 류의 논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종의 입장을 표현해왔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